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 역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4년 어떠한 주식에 집중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우리 행복인분들 반갑습니다. 수비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부터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지라 영상도 많이 못 올려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죄송하고,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또 병원에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감기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들 추운 날씨 건강 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감기 때문에 평소보다 목 컨디션이 살짝 좋지 않다라는 점, 이 점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내용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 관련 수혜주에 대해서 공부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앞서서 우리가 10월 하락장 때부터 이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었던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기준이 두 가지였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너무나 싸다. 10월 기준으로 PBR이 또 0.8배 부근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5년에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최근 시장은 워낙 변동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1, 2년 중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었고, 근데 주식이 싸다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함께 공부했었던 게 우리나라 특히나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은 국내 수출 증가율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 수출 증가율이 점차 개선되고 회복되는 움직임, 심지어는 이를 이끄는 주체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을 내년에 또 좋게 볼 수 있는 만큼 연말 연시 우리나라 국내 수출 증가율의 증가세와 함께 코스피의 주도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가뜩이나 밸류가 싼 주식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인 상승세를 연말 연시에 기대해 볼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정말 또 감사히 다행히도 연말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까지 증시가 나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때마침 크리스마스 선물이 우리에게 다가왔었습니다.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시켜준다고 하고, 심지어 파월은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금리 인하를 내년부터 시작할 거다라는 식으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하여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떠나가 있던 사람들을 다시 주식시장으로 불러오는 효과를 파월이 만들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11월, 12월 증시가 굉장히 또 단기간 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포근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게끔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차례 조금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각종 경제 지표들이나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나 증시 흐름, 수급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는데,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내년에 금리를 한 6차례 정도 인하할 것을 전망을 하면서 지표나 수급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만 보면서 진짜 내년에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6번이나 인하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진짜 가능한가? 물론 내년이 돼봐야 그걸 알겠지만, 저는 현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아직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를 바라봤을 때에도 내년에 한 3차례 정도는 인하할 전망을 보고 있는데,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보다도 거의 2배 가까운 기대감을 현재 시장이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서 이거 조금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과열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파월은 12월 FOMC 회의에서도 여전히 물가에 신경을 쓰고 있는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라는 식의 질문을 파월이 받았을 때 2% 목표 물가에 근접하는 구간부터 인하를 고민할 거야 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이 말은 물가가 이미 2% 이하로 진입하고 나서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물가가 2%까지 가까운 상황, 즉 누가 봐도 이제는 물가가 좀 잡히고 있네 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때부터 조금씩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물가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씩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또 지정학 리스크가 터지지 않는 이상 내년에는 물가가 2%대까지 근접하는 수준으로 이어지겠구나.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구나. 이런 흐름들이 3차례에서 많긴 6차례까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물론 주가는 기대감이고 기대감은 항상 선반영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때부터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앞당겨서 주가가 반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 아직까지 3%에 근접한 수준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내년에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역 갈등이 그로 인해 또 격화될 수도 있어서 물가가 내년에 또 때 아닌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을 우리가 아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과연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공격적인 인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물가가 안정화가 잡혀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경제가 좀 위축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격적인 인하를 할 것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미국이 경제가 부실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고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건설 관련 지표들이 좋아져. 야, 이거는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더욱더 집행되고 있는구나. 그러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 촉진과 그로 인한 경제 회복, 이러한 긍정적인 면들을 더 바라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점들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경기가 막 급격히 악화되는 움직임이 아니라면 굳이 공격적으로 인하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현재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내년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제가 공부했던 바대로 연말 연시까지는 시장이 무난한 반등 상승 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게 단기적으로 꽤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 그래서 슬슬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의 차익 실현 물량, 그로 인한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더 나아가서 시장은 확실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물가가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확 꺾이는 움직임이 아니라면 어라? 이거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를 못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할 만한 변수가 1월 중순 CPI 발표 이후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여기에 마지막으로 1월 말에 발표될 미국 재무부 분기별 리펀딩 계획 등 재정 적자와 국채 수급 관련 이슈가 만약에 또 재발하게 된다면 금리 하락세를 제한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중에 최근에 가팔랐던 금리의 하락폭을 일부 되돌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 가지로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1, 2월 중으로는 시장의 조정을 감안하면서 조금씩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는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 인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확실히 시장의 흐름이 변화하고 돈의 흐름이 이동될 수 있을 만한 그러면서 점점 투자하기 좋을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점차 우리에게 큰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 이건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쯤에는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을 어느 정도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간 내 증시 상승이 나와주면서 특정한 주식들로 내가 단기 수익을 크게 내고 있다면 조금씩은 현금을 좀 챙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반대로 또 시장이 물가 확인 이후로 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모을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지금처럼 시장이 단기적으로 막 과열 단계에 있는 상황 속에서 야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더 올라갈 거야 이러다가 기회를 못 잡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조급함을 가지기보다는 조금 릴렉스하면서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보면 종목은 많고 기회는 더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다리다 보면 다음 버스 오고 하는데 꼭 버스 놓친 것 같다고 뛰어가면 버스는 버스대로 놓치고 다리는 깨지고 이러한 게 주식시장인 만큼 너무 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다음에 찾아올 조정 장세 때는 어떠한 주식들을 주도적으로 싸게 사 모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 번쯤 해볼 수가 있겠죠. 그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를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실질적인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올 것이고 진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피해를 받았던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들이 바닥에서부터 또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는지라 저는
내년 주도주 관점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를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는 대표적으로 뭐가 될까요?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뭐가 촉진되죠? 사람들의 소비 활동이 촉진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뭘 소비를 할까? 대출이자가 줄어든다면 첫 번째, 자동차를 살 수 있겠구나. 왜? 렌탈, 리스에 대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실제 최근 단기적으로 현대차, 기아와 같은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지금 이 단기적인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주식시장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장 잡는 것보다도 아하, 지금 이러한 주식들이 올라가는 게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러한 주식들이 올라갈 것을 미리 힌트로 보여주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약간 예습한달까요? 그런 느낌으로 현재 최근 단기적인 시장에서 강한 주도주들을 리스트업 해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된 순간부터 더 좀 적극적으로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최근에 누가 또 강하죠? IT가 원체 강해요. 10월부터 계속 반도체를 주도적으로 IT를 공부를 하긴 했지만 금리 인하가 된다면 IT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역시 마찬가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 IT 섹터는 확실히 내년에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 데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재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활발해진다 하면은 누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가장 주력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AI 기반의 IT 기반 기업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에 따라 활발하게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는 반도체 2차전지 관련된 공장 증설 움직임. 그러면 그에 따른 장비주들 한번 체크를 해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미 지금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설, 그리고 인프라 관련돼서 신재생, 그리고 자동화 설비를 돌리기 위한 로봇. 이런 식으로 큰 맥락을 기업의 투자 활동에 따른 수혜로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최근 영상에서 반토막난 주식 한번 주목해 봅시다 라고 하는 관련 영상에 폐배터리 신재생 관련된 얘기를 다뤄드렸었거든요. 해당 영상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린테크, 즉 친환경, 신재생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 폐배터리 이러한 쪽은 주가 상승 흐름을 어디에 크게 영향을 많이 받냐? 두 가지. 하나는 정부의 정책, 하나는 금리의 결정이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진할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기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보다는 금리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 최근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자마자 바닥에 있던 신재생 관련주,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쭉 올라오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물론 내년 미국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트럼프, 바이든 둘 중에 누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요인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 출렁출렁일 것 같긴 해요. 다만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러한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시기가 또 때마침 내년 하반기 때니까 그때 맞춰서 금리 인하가 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두 가지 요인이 잘 풀리게 되면서 친환경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랠리를 할 수 있을 것들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볼 때는 금리 인하 수혜주 이꼴 성장주 이렇게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장주라 하면 지금 당장 돈은 벌지 못하는데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 주식시장에는 제약바이오, 플랫폼, 게임 이런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주가 역시도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게 지금 기업들은 전방위적으로 AI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더라도 AI 쪽으로 치중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약바이오, 플랫폼, 게임사를 보더라도 AI에 대한 모멘텀이 얼마나 잘 붙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선시 보시면 좀 더 성장에 대한 강도를 크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바닥주들 중심으로 내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평균적으로 매년 1월이 되면 기업들은 특히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신년사를 하면서 뭘 많이 발표해 주느냐 2024년 한 해 동안 어떠한 투자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인지 이러한 계획들을 발표를 해줘요.
이걸 여러분들 유심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점차 그런 투자 움직임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장의 기대감도 확실히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에 따른 수혜주들이 여기저기서 막 줄지어 급등 랠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주도주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 움직임에 따른 수혜주, 여기에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 이 겹치는 포인트를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참,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히 공개해드렸던 수빈쌤과 행복한 부자되기 투자학교 공부 보따리, 요거 너무 많은 관심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도 사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기획하고 최종적으로 완성한, 제가 봐도 와, 이거 진짜 좀 잘 만들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되게 뿌듯하면서도 기대감이 큰 요 공부 보따리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풀 패키지로 해가지고 실물로 여러분들의 직접 집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값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강의도 듣고 강의를 기반한 교재도 받고 다이어리도 받고 투자 노트도 받고 볼펜, 굿즈까지 아주 그냥 한 보따리로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강의도 제가 진짜 열공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노하우 가득가득 담아놨기 때문에 분명 내년 2024년 주식 투자 방향성 잡으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신청하신 분들 많으시던데, 신청하신 분들은 강의 시청 일자, 배송 일자 참고 확인하시고 나서 일자대로 열공하셔서 내년에 또 값진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공부 보따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현재 얼리버드로 특별 할인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늦기 전에 할인가 구매 원하시는 분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사항이니까 원하시는 분들만 차근히 설명 보시고 나서 아, 요건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요걸 통해서 내년을 좀 더 준비해봐야겠다, 이런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들 추운 날씨 부디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모두 2023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 더 대박나는 한 해 되길 소망하며 기원하며 응원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 핵심 강의, 유망산업, 교재, 다이어리, 투자노트, 굿즈까지 우리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아주 그냥 한 보따리에 다 담았습니다. 2024년 제가 선택한 유망산업과 핵심 강의, 이곳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